남편과 아내가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이미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거기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많이 자라는 웅장한 정원이 근처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라푼젤이 있습니다. 너무 신선하고 녹색이어서 그녀가 정말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정원은 한 마녀의 소유였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매우 사랑했고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그녀를 위해 라푼젤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황혼 무렵에 그는 돌담 너머로 마법사의 정원으로 올라가서 서둘러 녹색 라푼젤 한 줌을 집어 아내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샐러드를 만들고 탐욕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이 샐러드를 너무 좋아해서 다음 날 이전보다 더 원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정원으로 들어갔지만 마녀는 이미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노려보며 그가 라푼젤을 훔친 것에 대해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아픈 아내를 위해 라푼젤을 찢었기 때문에 마법사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마녀의 분노가 조금 지나갔고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원하는 만큼 라푼젤을 모으도록 허용하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말했다. 그는 아내에게 태어날 아이를 마녀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두려움에 동의했습니다. 아내가 딸을 낳았을 때 마녀가 즉시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푼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12살이었을 때 마녀는 그녀를 탑에 가뒀습니다. 그 탑은 숲에 있었고 문이나 계단이 없었습니다. 맨 꼭대기에만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마녀가 탑을 오르고 싶을 때 그녀는 라푼젤에게 전화를 걸어 낫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라푼젤은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마녀의 목소리를 듣고 머리띠를 풀고 창갈고리에 묶고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마녀는 올라가서 그들에게 달라붙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왕의 아들이 탑이 서 있는 숲을 통해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노래를 들었고 너무 즐거워서 멈추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라푼젤은 멋진 목소리로 그것을 불렀습니다. 왕자는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탑 입구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마녀가 라푼젤이 그녀를 낮추는 머리띠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미 어두워졌을 때 왕자는 탑으로 올라가 라푼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듣고 머리띠를 뽑았고 왕자는 올라갔습니다. 라푼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가 들어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이 노래에 너무 감동되어 반드시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러펀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결혼하기로 동의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동의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내려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왕자가 오면 매번 그와 함께 실크 조각을 가져가고 라푼젤이 사다리를 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준비되면 그들은 함께 내려가서 떠날 것입니다. 마법사는 어느 날 라푼젤이 왕자를 끌어올리는 것이 쉬운 이유를 물을 때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법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화를 내고 라푼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분노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왼팔에 여러 번 감았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잡고 잘라냅니다. 그녀는 마법사를 라푼젤의 울창한 덤불로 데려가 그곳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잘린 머리띠를 창갈고리에 묶고 왕의 아들이 나타나 그들을 아래로 당겼다. 왕자는 올라가서 마녀를 보았다. 그녀는 악의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결코 라푼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슬픔에 잠겨 절망에 빠져 탑에서 뛰쳐나왔지만 그가 쓰러진 덤불의 가시가 그의 눈을 뽑아냈다. 눈먼 왕자는 몇 년 동안 슬픔과 슬픔으로 숲을 헤매며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일단 그가 빽빽한 덤불에 들어갔다. 갑자기 왕자는 누군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그에게 너무 친숙해 보였고 그를 만나러 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라푼젤은 그를 알아보고 목에 몸을 던지고 기쁨으로 몹시 울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흘렀고 왕자는 다시 시력을 되찾아 예전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의 왕국으로 데려왔고 그들은 수년 동안 행복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이디였습니다. 하이디의 부모는 죽었고 디트 이모가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그 소녀를 할아버지에게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산속의 작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다른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한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소녀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투스의 할아버지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혼자 사는데 익숙합니다. 따라서 그는 손녀에게 매우 만족했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위해 다락방에 작은 방을 마련했습니다. 하이디는 첫눈에 할아버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산에서의 멋진 삶이 그녀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도착 다음 날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거대한 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자유 시간을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언덕에서 개를 걷다가 초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베드로 목자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친구가 되었고 피터는 하이디를 데리고 산에서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장난치는 하이디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다. 동시에 그녀는 할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았으며 모든 일에서 그녀는 집 주변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빵을 굽는 것입니다. 하이디는 그것을 피터의 엄마에게 가져왔고 그녀는 차례로 소녀에게 신선한 염소 우유를 주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피터는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학교에 가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다. 따라서 디트 이모는 소녀를 도시로 데려가 퇴근 후 집에서 가르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아투스의 할아버지는 매우 화가 났지만 여전히 손녀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이디도 매우 화가 났지만 이모는 곧 산으로 그녀를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이모는 소녀를 크고 아름다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이디는 클라라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겪은 사고로 인해 걸을 수 없었고 의자에서 움직였습니다. 렌트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클레러와 함께하기 위해 하이디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소녀들은 잘 지내고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하이디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우도록 도왔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익숙해진 소녀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그녀에게 매우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산과 할아버지를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꿈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황금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디트 이모는 조카가 슬퍼하는 이유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할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라라는 하이디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모는 클라라가 내년에 하이디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1년 후 클라라는 하이디에 왔습니다. 그녀는 피터를 만났고 아이들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많이 걸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피터는 하이디가 다시 클라라와 함께 도시를 떠날 것이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에서 던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가 없었고 신선한 산 공기 덕분에 클라라는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전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디트 이모는 그녀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행동을 매우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에서 던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소녀들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한 우정은 평생 보존되었습니다.